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인생의 자존감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60살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이 자존감 관련 연구 191편과 16만 명의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자존감과 자존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고요. 반면에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지만 자존심만 센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데 여념이 없고 타인의 비판을 비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존감과 자존심 단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죠. 패닉 앳 더 디스코가 부릅니다. High Hopes, 큰 희망이란 뜻이죠. 곡 듣고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시작합니다. Mama said, don't give up. It's a little complicated. All tied up, no more love. And I'd hate to see you waiting.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but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Mama said, something for oddities, stranger success. Ain't ever wannabes, winning the novelties that don't ever change. We wanted everything, wanted everything. Stay up on that rise, stay up on that rise, never come down. Oh, stay up on that rise, stay up on that rise, never come down. Mama said, don't give up. It's a little complicated, all tied up, no more love, and I'd hate to see you waiting. They say it's all been done, but they haven't seen the best of me. So I got one more run, and it's gonna be a sight to see.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t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There is a time when we should heed a certain cause. 살만한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와 힐링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팀 힐러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 퀴즈도 나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이정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바쁘셨을 것 같은데 북토크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어떠셨어요? 네, 아직 이제 북토크는 잡혀 있고요. 예. 네, 잡혀 있고 저희 신부님, 목사님, 그리고 홍보 교우님 저와 함께 이제 또 책을 하나 저희가 조금 준비한 게 있어서 또 그게 또 발간이 됐고 네. 또 제주도도 갔다 왔고. 제주도에서 노래도 부르셨죠? 네. 네, 수요일 날에 제주 아트센터에서요. 7시에 그 하울 오케스트라라고 종로구 지역 아동센터 그 5곳 연합체 오케스트라랑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구자 오케스트라랑 해가지고 저희랑 같이 해서 뭐 협연 같이 공연을 네. 했습니다. 네네. 그 책이 나와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4대 종교 성직자가 들려주는 4인 4색 행복대담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을 꼭 읽고 싶은 분들 기대평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정규 씨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좀 더 자신을 가져보려고 해도 저보다 나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에게 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습관이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야.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존감 얘기하려면 자존심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은 자존심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우월감, 열등감 비슷한 차원이 되겠죠. 반면에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지만 자존심 센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게 습관이 돼 있겠죠. 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란 사연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스님 그리고 신부님 자존감 얼마나 높다고 생각해서 하세요 스스로? 글쎄 저는 이거는 뭐 종교인이면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10점. 10점 만점에 10점이요. 그렇죠, 그렇죠. 종교인이면 이 점수가 낮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네. 우리 마음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특히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도 부처님 성품과 깨달을 수 있는 이제 불성의 참된 성품이 다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는 인간이 태어난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답을 우리의 이제 이 땅에 있었던 그 과거의 선사 이런 분들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참된 불성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은 그 자존감이 10점 이하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죠. 네. 부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네. 신부님은 어떠세요? 네, 뭐 스님 말씀하신 거랑 저희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그 이제 저절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성직자들 특히 종교인 천주교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자기가 10점 만점에 10점인 것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네.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점을 타고났다거나 10점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종교인이 기본적으로 병들었다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종교인이 만나는 사람들도 같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주고 계신 네 분 성직자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이 전부 10점이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종교인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는 네. 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일단 100% 서 있다는 것이고 모든 종교의 믿음은요.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사랑이든 자비심이든
모든 세상에게 그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네. 그것이 신의 뜻이든 우리 삶의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성품이든 그 기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우열의 차이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네 분을 뵈면 느끼는 게 자존감이 확실히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점이라서 그런지 서로를 아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을 또 아껴주시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네. 네, 근데 이제 자존심 세신 분들을 보면 네. 되게 주변에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네 분 보면 그런 게 참 아름답게 느껴져서 왜냐하면 정말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맞아요. 더 우월해 네, 그렇죠. 되니까 맞아요. 남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이 그렇죠. 은연중에 나오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보면 말이죠.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인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자존감은 저는 이제 만약에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존감이 길러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 중에 특히 어떤 사랑이냐 형이상학적인 무형의 가치를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에게 잘 이야기해 줬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외모나 키, 뭐 공부, 능력이 아니라 너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똑똑해,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예. 너 마음이 진짜 너무 밝아. 아, 이 세상에 우리 아들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식의 무형이잖아요. 네. 못 깨요. 네. 이건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자꾸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의 그 자존감 깨지면 안 되거든요. 네. 자존감은 외부의 영향에서 깨진다는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네. 그는 어떤 게 들어와도 깨질 수 없는 단단한 것이 이제 자존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 우선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해야 되는 표현이 1등, 아, 예, 최고. 맞아요. 최고라는 건 남을 누르고 꼭대기에 쓴 게 최고 아닙니까? 1등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자존감이 왜 낮아질까요? 살다 보면은 이것도 타고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물론 타고나는 것도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요. 네. 자존심만 이제 높은 사람은 내가 지금 받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내가 더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 줄 생각도 없고 예. 남이 더 받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게 있는 슬프다. 거죠. 예. 예. 되게 슬픈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무형의 상대가 가진 무형의 가치에 관심을 쏟아줘야 되는데 비교되는 거에 관심을 쏟아서 그 사람의 우열을 하려고 하는 유형의 가치, 물질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외모라든가 예, 뭐. 키 이런 식의 거에서 우리 사회가 우열을 나누는 것처럼 관심을 주면은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니까 그 무형의 가치를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는 시각을 자꾸 차단하게 하는 거죠. 네. 사회 공통의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그런 현상이 크게 오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보통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 이게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했어. 창피함을 느낄 때, 이럴 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보통 보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반대인데 이때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자존심입니다. 사람이 그게 자기의 바로메타로 삼아도 네,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허물을 본다는 게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무조건 상처받은 자존감. 네. 그러니까 자신감 없고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그냥 포장한 거. 네. 잔증한 자존감이 아니죠. 네. 원래는 내가 잘못한 걸 알면 마치 이런 거죠. 양말에 구멍 옷에 행사를 가는 옷 뒤에 구멍이 나서 알면은 네. 그걸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어이구 다행이다. 빨리 가서 이거를 받고 입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거를 동의시하거나 그럼 내가 내 인간성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내가 우습게 보이겠지? 예, 그것도 이런 거는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존심을 지금 자존감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육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리 상담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자존감인데 말이죠. 나 자신을 사랑해라.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다. 그러면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자존감은 어떤 것이다라고 일반인들한테 신부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저는 자존감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그럼요. 네. 그런데요, 동양에서는요, 그 처세술의 으뜸이 겸손함이다. 스스로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이것도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바탕이 돼야지만 겸손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제가 이거 미안해요.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네. 이거 내가 부족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존감이 없으면 못하죠. 왜냐하면 사과를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맞아요. 자존감이 매우 낮은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실수를 인정하거나 미안하다 말을 할 수 있고 하다는 거는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그만큼 스스로 안에 무형의 가치, 비교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다 해서 난 남보다 우월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월감과 자존감은 전혀 별개입니다. 네. 내 자존감 하늘 끝까지 가득 차여 있어도 난 어떤 누구보다도 부족한 게 많아. 예. 그리고 저 사람 나보다 참 훌륭해. 이런 생각을 매우 편안하고 당연하게 가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은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고개가 숙여지죠. 저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분명히 그 친구가 진짜 잘못을 했는데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해요. 많죠.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되게 놀랐어요 그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I am sorry, excuse me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살게 교육을 하고 사회 전체에서 그런 게 이제 통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저께 제주 공연에서 어제 그 오케스트라 청소년 아이들하고 했기 때문에 다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다 어려운 환경 속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자존감을 세우는 친구들인데 같이 사진을 찍는데 한 친구가 저희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한 친구가 저희 돌아보면서 미안해요. 제가 사실 좀 틀렸어요 하는 거. 연주 중에 틀렸죠. 네, 자기가 틀렸다고. 그때 정말 저희 내용이 전부 다 우리는 더 틀려. 미안해. 우리는 틀려도 우리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매우 자존감이 가득 차 있고 훨씬 따뜻한 아이죠. 네. 네. 너무 참 감동이었어요.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 이게 필요한 거죠 오히려. 요새는 훨씬 덜한데요.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무섭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사람 그래요? 굉장히 무섭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에서 발을 밟아도 네.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뭐지? 무서운 깡패인가? 당연히 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네. 뭐 실례했습니다. 이거 걔네들은 그 상식인데 네. 뭐 쾅 부딪히고도 뭐 사과도 그쵸. 안 하고 네. 뭐 발 밟아도 사과도 안 하고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그러니까 한국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네. 그런 그럴 수 말을 제가 있네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자존감하고 자기 도취, 나르시시즘. 이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뭐 나르시시즘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 도취하는 거. 이건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가득 차고 하면 따뜻해야 돼요. 네. 따뜻한 거는 온기가 있다는 거고 사람의 온기가 있으면 사실은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쉽게 말해서 마음의 압박을 주곤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에 가득 참은 우열로 누군가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부모님들이 꼭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가 뛰어나야 자존감이 좋은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을 부모님들도 몰라요.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도 자존중감이라는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뛰어나라, 우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마치
자아 존중감은 갖춰지는 요건으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건 비교, 경쟁, 투쟁 이런 그렇죠. 쪽이잖아요. 네. 네. 무조건 이기면 된다. 예, 자아 존중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자, 그 자존감 높여주는 책도 많잖아요. 그런 책을 읽어도 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읽기만 하니까요. 느끼고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 느끼고 고치고 그렇죠. 실천해야 예. 되는데 읽기만 글로 하니까. 읽기만 하니까.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럼 스님도 같은 생각이신 예, 건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자아 존중감의 책이 자신감을 높여주는 쪽으로. 왜냐면 이게 책은 네. 상대가 읽는 분들이 쉽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마치 이제 찼음을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자존감 자는 얼마나 자아 존중감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신부님 말씀대로 이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현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제 불교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고 가톨릭도 저는 그렇죠. 똑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는 종교에서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천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본다고 갖춰지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존감 높아지는 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처세술 책도 있고 뭐 자기 개발서도 많이. 자기 개발서도 엄청 많은데 네, 그렇죠. 제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불경, 성경, 뭐 공자, 뭐 옛날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짝 있게 한 거예요. 아, 잘 이렇게. 그렇죠. 천년 전부터 내려온 진짜 진리와 그런 것들이 다 짝 있게 한 거지. 뭐 요새 뭐 그거 쓰는 그 많은 분들이 돌을 터갖고 다 쓰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진리라는 게 누구의 것은 아니니까. 네. 모든 진리는 다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 공존하면서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게 벗어나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게. 그렇죠.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자존심이 참 자기를 망칠 수가 있는 건데 자존심이 높으면 이제 우월감이 지나치게 많은 거고 자존심이 낮으면 이제 열등감이 그렇죠.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계셨죠. 네. 네네. 그분 부인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엘레노 루즈벨트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열등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열등하게 느끼는 거는 네가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죠. 느끼는 것이 남의 평가 때문에 당신이 우월해지고 열등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와닿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상처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인격 도야가 되고 자존감이 딱 갖춰진 사람은 상처가 안 되겠죠. 웬만한 외부 충격에. 네. 방어막이 딱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대의 자존감을 계속 실험하기 위해서 맞아요. 아픔을 그 사람을 일부러 낮추려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럼요. 예, 그거는 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가 이제 그러니까 존중하는 게 분위기가 되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걸 보고 자존감 채워줘요. 아, 배울 수 있고. 네, 그거 채워줘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너무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들 넌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스님 나오시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제작진이. 자, 정말 어렵게 지은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주 어렵게 지은 절의 이름. 야,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힌트를 좀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그냥 예. 풀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글자인지도 안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수리수리 마수리님, 자존감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전 사랑해를 하루 50번 이상 하는데요. 오. 미안합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혼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말을 듣는데 제가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일부러라도 해야 됩니다. 네. 언어는 일부러 습관을 들이면 그게 생각으로 갑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영혼이 없다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옆에 계신 모양인데 네. 그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그렇게 휘둘리는 거지. 네. 남이 뭐라고 하든 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일을 해야죠. 네. 1320님.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정말 배려 안 하시는 분들 보면 화가 나요. 맞습니다. 노약자석 두고 싸우는 어른분들 볼 때마다 아이들이 왜 싸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이렇게 적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휴대폰 막 크게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 예.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죠. 배추도사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살만한 세상 아직은 멀은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저희와 함께 살만한 세상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1020님 그런데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달고 사는 동료들을 보면 이 사람 너무 자존감이 낮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스맨도 필요한 것 맞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예스맨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사회 분위기가 네. 자존감에 나온 예스냐.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언어적 습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저 사람이 상황에서 받아들인 죄송감을 이제 느껴질 수 있고 근데 스스로도 죄송함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존감을 낮추는 말이면은 하면서 매우 스스로에게 상처를 계속 주게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스냐 죄송합니다 단편적으로 보지는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예스가 자존감인데 스스로 상처받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역시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7366님 저는 자존감이 너무 부족합니다. 책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 잘 공략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일단 정답을 보내주셔야 추첨 대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태현님 살만한 세상 오늘도 출첵합니다. 출석 체크하시나요? 네.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여러분도 단맛 나는 냉이 캐서 구수한 맛 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봄나물의 시기가 왔습니다. 네. 냉이 냄새가 벌써. 벌써 냉이가 나오나요? 그럼요.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죠. 예,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그리고 원래 조금 지나면 이제 냉철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오답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리둥절, 안절부절. 죄송합니다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정말 어렵게 지은 절. 네. 정말 어렵다. 네. 예. 네, 지금 시각 11시 28분인데요. 바비킴이 부르는 남자답게 들으시고요. 교통정보까지 듣고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에 무서우니만큼 사랑해 순수해 너무나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해 뜨거운 심장이 뛴다 달려들어 난 또 이 세상에 몇 번을 깨져도 멈추지 않아 고통 따윈 날 어쩌지 못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 태풍이 몰아쳐도 헤이헤이헤이 멋지게 걸어 난 남자니까 한 걸음 당당히 인생에 무서우니만큼 사랑해 순수해 너무나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 진심을 보이면 지는 거지 절대로 타협 같은 건 안 해 태어나부터 저
멋지게 걸어 난 남자니까 한 걸음 당당히 한없이 넓은 이 가슴 사랑 앞에 서면 작아지네 배신을 당해도 독할 수 없는 여리여린 남자이기에 뒤돌아 몰래 눈물 흘려 아픔을 묻으려 술을 마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잊어 난 강하니까 다시 일어서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 태풍이 몰아쳐도 멋지게 걸어 난 남자니까 한 걸음 당당히 더 크게 웃어 난 남자니까 아파도 슬퍼도 당당히 남자답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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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2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마장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월곡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인데 그 사이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는 보행자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고장차 지점 뒤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또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진입로 2차로입니다.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고요. 또 조금 지난 지점 500m 지난 지점인데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티밀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넌센스 퀴즈 드렸죠? 정말 어렵게 지은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다시 한번 좀 강화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글자 사자성어입니다. 옛날부터 있는 사자성어. 네. 뭔가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곡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굽이셔서 당첨자께는 4인 골프 이용권 퀴즈 정답자 중에 한 분 선정해서 드리고요. 또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이 책 선물도 따로 드립니다. 2분 책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식들을 자존감 있고 주체성이 강하고 휘둘리지 않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 안 하는 그런 애로 키우려면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셔야죠. 네. 그게 꼭 사랑이라는 게 어떤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어쨌든 그 자녀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이 가능한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혼을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론하고 이제 실제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성진 스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그 행동, 언행 이게 주는 영향이 크겠죠. 이제 그 불교 경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부모의 10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꼭 해야 하는 10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자애로움이 자식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라라는 게 있어요. 야 골수에. 그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 뼈골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만 이 자애로움을 그만큼 얼마나 줘야 정말 뼈골에 새겨지게 해서 진짜 그래요. 뼈골에 진토된다 그러잖아요. 사라지더라도 남아 있는 자애로움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야 이 세상 이겨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말과 행동 그리고 이것은 단시일내 되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햇볕이 아무리 강해도 피부만 태우잖아요. 네. 그러니 햇볕보다 더 강하게 자식에게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해줘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과 말, 생각, 보여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아마 조금은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갖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밖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려웠던 거 투덜거리고 뭐 만일 또 부부끼리 싸운다거나 이런 게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넌 너무 제일 소중해 우리 아이 아름다워 했는데 부모님들 서로 싸우면 아이들은 혼돈하죠. 굉장히 그 혼돈은 또 상처를 내게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로애락의 감정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감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그 희노애락이라는 게 어쨌든 다 이제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기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마냥 슬픈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고 또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건데 그걸 자신이 어느 쪽으로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증폭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정이 스스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오늘 좀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울한 감정이 나는 우울한 사람이 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지금 어느 상황에 의해서 우울할 수 있지만 나는 우울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과 스스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메타인지라고도 표현하는데 메타인지요? 메타자아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감정과 자기를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이 나를 볼 수 있는 인지력을 자꾸 길러주는 게 그래야 감정에 의한 여러 감정에 의한 자기를 동의시 안해서 거기 흔들리는 자기 자존감이 영향받지 않도록 이게 자꾸 이제 분리해야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감정 조절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에 쉽게 휘두르지 않으려면 어떤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객관하는 연습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거울 볼 때 자기를 인지하잖아요. 예. 이때 이미 우리는 자기 감정과 자기가 분리할 수 인지력이 생긴 거예요. 아기는 거울에 있는 자기와 스스로를 구분 못해요. 근데 그게 인지되는 순간부터 인지력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제3의 인지력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이제 저는 연습을 이제 불교에서 그 명상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호흡하고 있는 자기, 앉아 있으면 이제 몸이 간지러운 자기를 인지하고 딴 생각을 하려고 하는 나를 인지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명상을 이러한 인지를 기르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제3의 인지력 그리고 힘을 기르게 해준다. 그래서 명상을 추천합니다. 예.
신부님만의 혹시 감정 해소법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저만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천주교회에서는 양심 성찰을 자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양심 성찰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가 이제 그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할 때 그게 사람이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정답은 어쨌든 예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는 나는 잘한 거고, 그러니까 설령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맞으면은 난 잘하고 있는 거고, 설령 그게 안 맞는데 예수님의 방식하고 근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더 잘못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실 그 저희 티밀러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 되게 많은데 우리 스님, 신부님 그리고 목사님, 교무님들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말씀 보면 너무 이렇게 답이 항상 있으셔가지고 되게 놀래면서 저도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 놀래면서 듣게 돼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네.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저요. 이정규 씨한테 미션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사연 네. 소개해 주시죠. 어우 다행이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제 주 업무인데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동료나 민원을 처리할 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요. 그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동료들이 제가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해줘서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야, 감정 조절. 포커페이스 하기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뭐 이제 저희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직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어떤 단체나 이 조직의 주인이라면 막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서비스 정신이 없게 되면은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욕먹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어떤 청렴도나 서비스 정신을 원하는 이유는 공직자는 국민들의 어떤 민원 서비스를 위임받은 사람이지 자기 기업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그렇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직자라는 어떤 서비스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정규 씨 또 네. 어떤 질문이 계셨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이 있었죠. 예. 아니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자.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실망한 거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대신에 타인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스님과 신부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는 감정의 원인이 네. 나로 비롯됐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주는 게 받는 게 선택하는 거라는 네. 이 부분은 맞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하나가 약간 이제 조금은 더 곁들여야 될 부분은 내가 이런 거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성냥을 불을 이렇게 요만큼 붙이려고 붙였어요. 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주변에 다른 거에 불이 옮겨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나는 내 손에만 불을 붙였어. 이 불이 저기 옮겨가 저쪽 저 산이 탄 건 나하고 관계 없어. 바람 탓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의 손상을 나로 인해서 된지는 알아야죠. 네. 이거 없으면 이거는 이제 공감 능력 부족이죠. 이거는 공감 능력 부족은 이제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무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의 감정의 표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당시 봐야 되고 네. 우리가 종교인들은 스스로는 자기 고민이 없고 편안해도 어떤 분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있잖아요. 네.
공감이 결여되면 안 된다. 이건 네.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다르게 봐야 됩니다. 신부님 제 기억에 80년대 전반이었던가요? 네타시오 운동을 천주교가 네네네. 주도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네. 그 네타시오도 지금 정규 씨가 질문했던 거하고 맥이 닿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스로를 낮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낮추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 겸손해지라고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내 탓이 운동이라는 게 모든 어떤 세상의 문제가 다 내 탓이고 다 천주교의 문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잘못이고 내 탓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자존감이 높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시작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둘둘사이님 분위기 훈훈합니다. 하늘나라 공무원 네 덕분에 훈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비유가 정말 좋았어요. 네. 꽃중년 호시절님 40년을 함께 사는 부부도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다 보면은 서로 자존심 상처 주는 말을 툭 뱉을 때가 있지요. 자존심이 상처받는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존감이 아니고 철이 아직 안 들었다는 걸까요? 이 나이에 싸울 일도 거의 없지만 가끔 이렇게 다툼 뒤에는 진짜 웃겨서 돌아서서 몰래 웃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484님 우리 손녀딸이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주위에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집엔 손자와 손녀 그리고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인 저와 애들 부모 대가족입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대가족이 사시잖아요. 예. 미안할 일이 많죠. 예. 오늘 내가 학교에서 뭔가 잘못한 걸 했고 같이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를 잘못했더라도 어른들이 4분 계시잖아요. 예. 미안하를 4번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안함의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미안함을 1000번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상처받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는 이거는 오히려 잘 키우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잘못했을 경우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꼭 해주는 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부모님일지라도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아이들한테 뭔가 좀 이제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오해해서 뭔가 이제 말을 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미안하다 꼭 합니다. 네. 예. 네, 그럼요. 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매우 잘하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렵게 지은 절은 무엇일까요? 내자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답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답도 꽤 있지만 구구절절, 외상사절, 외상사절 어려운 절, 어려운 절. 구생일사, 예. 구생일사. 안절부절, 네, 이게 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한 내 곁에 TV에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이 시각에도 주요도로 곳곳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고장차와 사고도 더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월곡램프 지난 지점 3차로에 추돌사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큰 정체 불편은 없지만 추가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차로를 막아두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여파로 한남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더가 서강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엔 고장차 서 있습니다. 이 구간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반포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일대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는데요. 정체는 원효대교부터 시속 15km로 지나면서 한남대교를 벗어나고 나서야 정체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그 옛날에 장자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요. 넓은 강 그리고 큰 바다는 가장 낮은 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야. 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장자께서. 이것도 겸손함. 이 겸손함 또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자존감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건전한 비판이 설 자리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데 비판하면 바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적대감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제 앞에 이제 수식어 붙잖아요. 건전한. 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글쎄 비난으로 가기 너무 쉬워서 예. 항상 이제 비판을 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또 내가 비판을 하면은 상대의 반론도 똑같은 양으로 우리 사회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되며 예.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비난으로만 흐러지지 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마음의 여유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급함이 급하고 내 걸 빨리 뭔가 얻고자 하는 생각이 급하면은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상대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말고는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 본인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을 보는데 손가락을 보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달 얘기를 하는데 달을 안 보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잖아요. 네. 달 얘기를 하는데 왜 나를 손가락질해?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 그걸 듣고 그래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한테 손가락질했단 말이지. 이러면은 자기한테 마이너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퀴즈의 정답자와 당첨자를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와우. 정말 어렵게 지은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진 스님께서 알려주시죠. 예, 저도 처음 듣는 사찰 이름이었습니다. 네 글자 우여곡절입니다. 와, 우여곡절.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은 우여곡절이었습니다. 네,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선정했습니다. 책 선물 받으실 분은요. 7484님, 7685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골프 이용권 받으시려면요. 4567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과 신부님이 뽑아주시는데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인데요. 2024년 시계도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풍성하고 새로운 주제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스님, 신부님 그리고 정규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Mamas and the Papas가 부릅니다. California Dreaming 들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